오늘은 어, 공통수학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자, 개념유형,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개념유형으로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 부분 배우겠습니다. 다항식. 자, 이걸 한번 올려볼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쪽수는 8쪽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배워보죠. 우리가. 자, 첫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그다음에 항이라는 것은 항이 여러 개다. 목덜미 항자를 써서 예. 그래서 항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곱셈으로 연결된 게 여러 개가 있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덧셈이 되어 있겠죠. 뺄셈은 덧셈의 역산이라고 본다면 덧셈으로 연결된. 왜냐면 음수의 덧셈이 뺄셈이니까. 그래서 항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덧셈과 뺄셈. 자, 그렇다면 다항식은 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다항식도 뭐다? 다항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커다란 보따리 안에 뭐도 있다? 다항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보겠죠. 다항식에 대한 용어. 음,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 자, 항. 자, 항은 일단은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자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자, 4x의 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3y 플러스 2라는 게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항이라는 것은 이 덧셈으로 연결된 그리고 요거 이렇게 1, 2, 3, 4 네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식이다.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수항은 항- 항상 상자를 써서 어, 숫자가 표현된 항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래요.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예. 그래서 뭐 y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한다면 전수 y를 기준으로 해서 y가 곱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숫자항을 우리는 y에 대한 상수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y에 대한 상수항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거와 요게 y에 대한 상수항이죠. 그러면 x에 대한 상수항은 x가 표현되어 있으니 이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까지 합쳐서 얘가 x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상수항은 써본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고 자, y에 대한 상수항을 써본다면 얘는 4x의 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 1이라고 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 계수라는 것은 요 항에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수라는 것은 어떤 문자가 쓰여 있다면 이 앞에 있는 요 묶여 있는 숫자다. 그래서 멜개자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멜개자를 이렇게 쓰면은 네, 계수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코이피션트라고 해요. 코이피션트. 자, 원래는 자, 3x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일까요? x가 3개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이 문자가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몇 개가 더해져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계수다. 자, 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x가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여러 개 x에 대한 차수를 물어본다면 자, 여기서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얘기하면 되니까. y에 대한 차수를 물어본다면 여기는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동료하는 것은 영어로 like term인데 자, 뭐예요? 특정 문자에 대해서 횟수가 같은 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차수가 같으니까 바로 얘와 얘가 동류항이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동자는 그려보면 이렇게 들동자에 그다음에 무리류자를 써요. 그래서 무리류자. 같은 물이란 그런 뜻이죠. 같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동류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3x의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 y. 자, 요 식이 이렇게 있다면 자, 얘는 y에 대한 몇 차요? y에 대한 1차겠네요. y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일까요? 얘는 4가 있으니까 4차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2y의 제곱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x, y에 대해서는 몇 차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x, y가 같이 들어있는 요 항은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2차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식의 어, 용어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엔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한다라는 그런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정리한다. 자, 다항식을 정리한다. 보시죠. 요거는 이제 조금 지워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정리한다는 것은 일정한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다시 쓰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자, 3x의 제곱, 3x의 세제곱, 그다음에 x의 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다면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는 x가 0이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차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수가 내려가면서 정리되어 있으니 내림차순. 자, 얘를 똑같이 3,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수가 올라가면서 정리를 했다면 얘는 오름차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을 descending order, 얘는 ascending ord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escending ord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자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동명의 차수를 말하는 거예요. 차를 뭘로 한다? 순서 순자를 써가지고 차수의 순서대로 썼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릴 강자를 써서 내려가는 형식으로 썼다. 예요.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차순 이렇게 한자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은요, 괄호 안에 있는 경우 괄호를 풀고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 괄호는 그냥 처음 건 그냥 풀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상태에서 얘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2차는 2차끼리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3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차는 1차끼리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3차끼리 이렇게 해서 2-5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요 밑으로 가서 자, 덧셈에 대한 성질이 뭐가 있느냐? 그중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더라. 이거는 곱셈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자, 다항식에서는 일단 덧셈에 대한 성질이 뭐니? 그러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곱셈에 대한 건 하나가 더 있죠? 네,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어, 교환 법칙은 이렇게 순서의 덧셈의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는 법칙이고 예, 앞뒤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결합 법칙은 뭐야? 3개 이상이 되어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더하거나 뒤에 걸 먼저 더해도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밑에처럼 그냥 A, B, C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commutative, commutative property. 그래서 여기는 뭐야? 법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위에는 성질이잖아. 성질의 의미로 해버린다면 property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뭐 law라고 법칙으로 본다면 law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환할 교자, 그리고 바꾸다 환자, 서로 교자에다가 바꾸다 환자. 그래서 서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결합법칙은 자, replace 결합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결합법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치환이란 말 있죠. 치환. 이때도 환자가 입교환은 환자를 쓰는데 치환이란 말은 보통 둘지자를 써요. 그래서 둘지자 이렇게 써가지고 치환. 음, 네, 치환도 다음에 또 나오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치환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 첫 번째 서브스티션. 그래서 서브스티튜션 하면은 얘는 대입을 말하는 겁니다. 대입. 자, 두 번째. 이를테면 뭐 x는 2 해가지고 어떤 식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에다가 x는 2라면 얘를 2를 넣으면 y는 뭐예요? 1이 되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 차례의 순서를 두는 것을 우리는 permu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permutation. 우리 보통 순열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순서 바꿈 그래서 permutation이 치환이고 또 하나는 replacement 어떤 것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T라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죠.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뭐야? 변수의 변환이에요. 변수의 변환.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등을 풀 때,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x-1의 제곱 플러스 2에 x-1의 플러스 1. 자, 이와 같은 것을 인수분해 해라 했을 때, x-1을 우리가 a로 바꾼 다음에, 치환한 다음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예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랑 같아? 그냥 x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한 대상을 더 간단한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바꾸다, 모양을 바꾸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할만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설명을 좀 제가 했습니다. 좀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고, 예, 이렇게 해서 조금 깨끗한 상태에서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항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얘기해봐라. 여기 또 이게 있을 테니까 일단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놓고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자, y에 대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면 제일 높은 차수를 쓰면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얘도 두 번째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얘 y로 묶어내주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x 플러스 1에 y가 될 테고 자그 다음엔 상수 마이너스 2와 2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상수네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y에 대하여는 요 세 개가 상수가 된다는 거. 자, 1번의 첫 번째 거 한번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상수항 얘부터 써야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차식 y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맨 끝에는 뭐예요? 2차식을 써줘야겠죠.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각각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항식으로 넘어가죠. 자, 얘와 얘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라. 자, A, B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동료항끼리 계산하는 거.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3x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1차 항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얘하고 얘를 더하면
플러스 5 요렇게 가능하겠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도 같이 풀어보죠. a-b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x의 제곱 얘 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 두 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 그럼 두 배를 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서 자, 마이너스 3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으로 더해준다면 얘는 x의 제곱이 되고 12x가 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필수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죠. 당,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당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한 후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 보시면 자, 첫 번째에서 자, 마이너스 2a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b가 돼서 플러스 6c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a밖에 안 될 테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될 테고 플러스 6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자, a는 요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y 자,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빼기가 되겠네. 음수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y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는 c인데 여기서 6개나 더해 주셔야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12xy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6y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하고 표현이 됐다면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쓴다면 얘는 3xy에 얼마가 돼요? 15xy가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계산을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네. 됐죠? 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 2를 했는데 여기 2를 안 썼네. 그럼 여기 2가 될 테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의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풀었고요. 자, 2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2번.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해봐라. 다항식 x를 구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구해보시죠. 그러면 음,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2a 플러스 3x의 x 마이너스 4b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주인공이죠. x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b죠. 자, x를 나눠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의 값이 x니까 같이 한번 구해 보신다면 일단 마이너스니까 얘를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10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하고 먼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x의 제곱이고요. 얘하고 얘를 계산해주면 플러스 xy가 되고 얘하고 계산해주면 11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썼고 자, 여기 답이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실 수 있었겠나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필수 예제를 이렇게 풀었다면요. 우리 밑에 문제 3개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가시죠. 어, 보시면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b 그다음에 플러스 3c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2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3c를 계산하라.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은 2니까 4x의 제곱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9x의 제곱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 주면 8에서 12x의 제곱이 될 테고 얘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7x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1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시죠. 두 다항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얘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도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풀어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b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리고 얘는 3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a x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2x는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2b가 되죠. x는 얼마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1번은 자, x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y 그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x의 제곱이 되고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플러스 3xy가 되죠. 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죠. 3번. 자, 두 다항식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2a-b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요 두 개를 통해서 일단 a, b를 구한 다음에 요걸 계산하셔야겠네. 그럼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그런다면 자, 첫 번째로 1번과 2번을 더하면 네, 좌변은 2a가 되고요. 더하시면 4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xy가 되겠죠. 플러스 2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2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y 그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1에서 2를 빼주면 2b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2x의 제곱 빼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xy 빼주면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b는 얼마입니까?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3번식과 얘를 4번식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을 더한 게 여기서 구하는 게 이게 아니었네요. 더해서 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 3번에서 2를 곱한 4번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캔슬아웃 돼서 없어지고 얘도 캔슬아웃 돼서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3. 그래서 얘는 정답이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항식 어땠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다만 중학교 때와 좀 다른 게 뭐 특정 문자에 관한 뭐 상수항이다 이런 것들은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반항식들의 결합인 다항식이 보다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